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가 저번 중간고사 기간까지 배웠던 르네상스, 신앙로 개척, 종교개혁, 절대왕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끌어낸 과학혁명, 사회개혁설, 그리고 계몽사상으로 이끌어진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는가, 즉 근대의식의 성장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발전되는 일단 그 계보도를 먼저 볼 거야. 우선 단어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보는 게 가장 먼저인데, 우선 봅시다. 자, 우리 르네상스 배웠잖아, 그치? 르네상스가 뭐지? 다시 되돌아가다. 어디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잖아. 어떤? 인간 중심이었던 중세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르네상스로 되돌아가는 것. 자, 그것은 바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보면 돼. 그치? 신앙로 개척도 마찬가지. 지구가 동그래 네모네? 동그랗지. 그런데 지금까지 네모나다고 믿고 있었지. 그것을 신앙로 개척과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지구 구형설이 입증되고, 그렇지. 이거 역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없어지나? 아니잖아. 그치? 이거 역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절대왕정. 지금까지 신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절대왕정. 물론 서상적 배경은 왕권 신수설이야. 그렇지만 절대왕정에서는 단순히 주어진 권력만을 가지고 왕이 권력을 휘둘렀어? 아니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준비가 있었어? 준비가 있었단 말이야. 상비군과 또 뭐가 있었지? 상비군과 이 기억 안 나면 안 돼. 관료제. 그렇지. 상비군과 관료제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합법적인 절대왕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은 바로 이어져서 과학혁명,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논리로 입증해보고 싶어. 사회계약설도. 자, 눈에 보이는 과학도 입증해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입증하고 싶고, 계몽사상, 즉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몽사상도 필요하단 말이야. 즉 이런 것들은 다시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신중심의 중세적 사고에서 근대의식으로서의 발전을 하는 건데, 이것은 뭐야? 신중심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증가하면서 근대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시민혁명으로 한번 나눠지고 산업혁명으로 한번 나눠져. 시민혁명,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국과 미국 독립,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그리고 그 자본주의에 반대돼서 나오는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둘 다 등장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노동운동이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 6개를 배우고 이번 단원이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근대사상에서 과학혁명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과학혁명 보자. 자, 과학혁명 과정 봅시다. 우선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 이때부터 세계사에서는 과학자는 대부분 책을 많이 엮어. 과학자가 썼던 책을 많이 엮거나 또는 키워드로 많이 엮는데, 우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어. 전체 회전에 관하여. 전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고, 여기서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지동설을 주장했던 건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이 당시 사실 그리스의 히케타스라는 사람이 이미 지동설을 주장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서로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선택한 것은 바로 교회란 말이야. 지동설과 천동설 중에. 왜?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지? 모든 사람과 모든 산과 악과 성경 기준으로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 빛이 있어라 해서 낮과 밤이 나눠지고, 무거운 게 가라앉으라 해서 이제 땅과 하늘이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으로 만들었거든. 동물들도 생겨라 하면 다 생겼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손으로 직접 빚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빠은 거야. 이 사람이 조각을 더럽게 못하나 봐. 그렇잖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은 소중한 인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전 세계, 전 우주의 중심이어야 교회 입장에서는 말발이 설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 천동설 아닌데 지동설이 맞는 것 같은데 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전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고,
교회 박해를 피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쫄보라 일찍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케플러라든지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케플러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동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케플러는 타원 궤도를 주장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 지구란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위를 이 지구가 돌잖아. 그치? 이 지구가 도는 것이 거의 완벽한 원형을 그리면서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태양, 이게 중심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돌지 않고 어떻게 돈다고? 이런 식의 타원의 궤도를 만들어서 돈다는 거야. 완벽한 원형 궤도가 아니라. 그게 케플러의 주장이고,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별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갈릴레오야. 이 케플러와 갈릴레오의 어떤 발견을 통해서 뉴턴은 17세기에 만류인력의 법칙을 완성하고, 이 뉴턴이 썼던 책은 바로 프린키피아라는 책인데, 잠깐만, 프린키피아 써줄게.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과학혁명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 뉴턴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과의 3대 적이야. 아주 개놈식이야 이거. 야, 우리는 머리 빠지는 미적분이나 만류인력을 얘는 부업으로 만들었어. 얘 본업은 뭐라고? 연금술. 그렇지.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완전히 중세는 신중심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 신중심. 그런데 이제 신중심의 우주관이 아니라 기계론적 우주관이 성립하는 건데, 기계라는 건 얘들아 뭐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러 돌아가고, 이거 100원을 넣으면 100원이 딱 메시지에 뜨고, 500원 넣으면 500원이 딱 뜨고, 음료수 하나를 누르면 음료수가 딱 떨어지는 그런 게 바로 기계잖아. 우리 자판기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는 신중심 사회에서 이렇게 이래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되던 신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기계론적 우주관이 바로 이 시대에 성립이 되었단 말이야. 즉, 그 말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말이 이 밑에 말인데, 중세의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이성의 발전이 아니라 결국 다시 원래대로 되찾은 거지를 통해서 근대의 진리탐구로 변화했다는 것이 바로 이 과학혁명의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럼 이 과학혁명이 어디에 영향을 끼쳤느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들을 입증했으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사회의 계약도 입증하기 위한 사회계약설의 발전되고, 또 이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계몽서상도 되고, 지금까지 신 중심에서 너의 병은 신이 노해서 걸린 병이야 라는 점에서, 너의 병은 네가 허구날 담배 피고 술 처벌어서 걸린 병이야 라는 식으로 어떠한 정확한 어떤 병이라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 서양 의학의 시초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베살리우스나 하비 같은 애들이 바로 의학의 시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계약서를 가봅시다. 자, 사회계약서는 조금 어렵거든. 사회계약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사회계약서의 정의부터 볼게. 사회계약서의 정의는 신에게서 왕에게 갔다는 권력의 왕권 신수설을 어떻게 한다? 부정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부정했단 말이야. 왕권 신수설이. 사회계약설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에서 인민을 통해서 지배자에게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니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하고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밑에 표를 보면서 이 표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홉스부터 채워봅시다. 자연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 법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무인도에 팡 떨어졌을 때, 지금 무인도에 팡 떨어지고 구출될 뭐 이렇게 기회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힘센 놈이 이득이고,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고기 잡아서 먹어도 되고,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걸 우리는 자연상태라고 하는데, 홉스는 자연상태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야기했어. 허구한 날 치고받고 쳐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계약은 인민의 권력이 군주에게 양도된다고 이야기했어. 양도. 칸이 좀 안 맞는데 얘들아 잘 써봐. 자, 정치는 당연히
절대 왕정을 옹호해. 절대 왕정을. 특징은 신기하게도 저항권을 놓지 않아. 저항권을. 로크는 반대로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고 했어. 평화롭다고. 로크의 인민의 계약은 인민의 권력이 군주에게 가는 건 맞는데 이것은 양도가 아니라 위탁이라고 표현을 했어. 위탁이라고. 정치는 간접 민주주의. 반대로 로크는 저항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 저항권에 대해서. 자, 루소 역시 평화롭다고 그랬어.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루소의 계약은 조금 틀린 게 시민과 시민 사이의 일반 의지가 바로 계약이라고 했어.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야. 역시 여기에도 저항권이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지금부터. 자, 우리 이거를 잘 여기 신에게 왕에게서 부정하고 자연 상태에서 인민들 사이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배자에게 권력이 간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봐. 자, 홉스의 기준으로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니까 예컨대 너희들과 선생님이 딱 무인도에 던져졌어. 그럼 왕은 누구야? 나야. 나랑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으면 나오든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내가 항상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니들이 내 모가지 따면 어쩔 거야? 내가 무슨 뭐 반항이라도 할 수 있어? 내가 잠을 안 자나? 그렇잖아.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파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야.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아, 우리 진짜 잠 좀 편하게 자고 싶다. 그럼 우리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 잠 좀 자자 씨발. 이때는 싸우지 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이 이야기는 이 약속은 강제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안 지켜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규칙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버려서, 즉 양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사이에 이 투쟁 상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자. 이게 바로 누구야? 왕이야.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허권날 치고박는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떤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된 사람은 군주의 위치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 거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그리고 이미 줘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저항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갈군다 해서 그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 이미 줘버린 건데?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저항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미안해. 반대로 로크는 자연 상태가 굉장히 평화롭다고 봤어. 아유, 어떻게 맨날 싸우고 지내냐. 다 지들 멋대로 그냥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평화로운 것만 봤는데, 다만 여기서는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위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나라가 발전이 안 되면 여기서는 지 할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돼. 즉 내가 야자 시간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니네를 그냥 풀어두면 니네들은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네이버 보면서 존나게 노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히 채찍을 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채찍을 쳐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군주가 질서 유지를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질서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군주에게 권력을 빌려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위탁이야. 우리도 5년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내 권력을 빌려주잖아. 그게 바로 뭐지? 선거라는 제도잖아. 그치? 그 선거는 간접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제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간접민주주의. 나의 권력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채찍을 치라고 내 권력을 빌려준 거지, 칼을 들고 쫓아오라고 내 권력을 빌려준 게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새끼가 갑자기 채찍을 내려놓고 칼을 들어서 나를 찌르려고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항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또 루소는 조금 틀린 게, 이 루소라는 새끼가 참으로 창의적인 개새끼인데, 이 루소는 교육학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루소의 저서인 에밀이라는 걸 꼭 읽어봐야 돼. 근데 이 에밀에서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어떤 학생이 창문을 깼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창문 깬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든가 오한마로 찍어버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깬 창문을 그대로 놔두라 이거야. 그럼 그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아이가 자기가 창문을 깼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미친 소리지. 어디서 이런 이상주의자가 튀어나가지고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어떤 책이 있는데 조선시대 서당 훈장님이 쓴 책인데 서당 훈장님이 이랬단 말이야. 3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애들을 패라고. 3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애들을 패라고 어디선 3일 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래야 애들이 말을 듣고 내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는데도 맞아야 되는 게 결국 사람을 굴리고 패야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는 이게 훨씬 더 감명 깊고 좋은 교육 방법인 건 같은데 근데 내가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음에다가 좆되는 거 아닌가 싶다. 자 어쨌든 루소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인데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교육학 저서라고 에밀리랍시고 그렇게 개소리짓거려가면서 창문이 뚫고 어쩌고저쩌고 찬바람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이 교육학 연구한답시고 지 자식 새끼들은 다 고아원에다 첩 박았어요. 이 정상이냐 이게? 응? 교육학 책을 썼다는 놈이 자기 자식 새끼들을 다 고아원에 처박는 게 말이 돼? 어쨌든 그런 개소리는 이 개소리자는 집어치우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의지야. 아니 일반 의지된다. 저기 뭐야 이상주의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시민과 시민 사이의 일반 의지를 번역하면 커먼 센스고 커먼 센스를 다시 재번역하면 상식이잖아. 상식이란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자, 굉장히 좁은 논두렁길이 있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뒤에 쫓아가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할머니한테 로킥을 존나 때리면서 얘 틀딱 새끼야 집에 처박혀서 튀어나오지 마. 어디 늙은이가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걸을 거면 밖에 기어나오질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 할머니를 때리면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잖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바로 진짜 모가지를 따도 시원찮을 새끼지 이게. 즉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남에게 폐가 된다 또는 이것은 남에게 폐가 되진 않는다 이런 어떠한 구분할 수 있는 상식이 있단 말이야. 그 상식선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서로 선을 지키는 자유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 루소는 각각의 시민사회가 각각의 시민들이. 그래서 이 시민과 시민 사이의 일반 의지를 통해서 이 계약이 만들어진다는 쪽이고 덕분에 정치는 어떻게 됐어? 내가 가진 권력, 내 한도, 내 선을 지키는 권력을 내가 직접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정치 형태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권리를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독재자가 등장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저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저항을 해야지. 저항을 해야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하겠어? 저항권도 인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게 바로 이 사회계약설의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이고 이 주장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자 보자. 여기에 등장한 애가 맨 처음에 등장했던 홉스야. 두 번째 동그라미 누구겠어? 당연히 로크겠지. 세 번째 동그라미는 루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우선 홉스는 절대 왕정을 옹호한 건 맞아. 그치? 그런데 홉스가 영국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맞아. 그치? 그런데 홉스가 영국 혁명을 옹호했다.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나? 없잖아. 그렇지. 옹호와 영향을 주었다를 잘 구분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로크와 루소는 영국 혁명을 지지하였다. 맞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로크와 루소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였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지. 반대로 로크와 루소는 미국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그거를 시제를 잘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선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몽사상을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미안해. 자 근데 미안해. 로크와 루소 둘 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주로 로크는 미국 혁명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루소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많이 줬어. 그래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즉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에서 이들의 주장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원이 어렵게 나오면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구분하게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로크는
인민의 권력을 군주에게 양도했다는 홉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민의 권력을 군주에게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줘야 된다고 주장한 거지. 그치? 그래서 미국 혁명, 즉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는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즉 양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등장한단 말이야. 인간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반대로 프랑스 인권선언문은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루소의 이 시민과 시민 사이 일반이지, 즉 이것은 시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을 직접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권 재민의 이야기가 들어가. 즉 나라의 권력은 백성에게서부터 있고 우리의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런 식의 주권 재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프랑스 인권선언문이야.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계몽사상에 대해서 마저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계몽사상이라는 건 간단해. 이성이야. 뭐냐면 옛날 구습, 옛날 습관, 미신, 옛날 잘못된 신앙, 그 다음에 무식한 무지, 그 다음에 잘못된 제도를 뭘로써 타파하겠다는 거야? 이성으로서 타파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요 사상가로는 볼테르라든지, 가려졌네 좀, 루소라든지,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을 만든 몽테스키에라든지, 그 다음에 마담 퐁파두르의 지시를 받아서 백과전서를 사용한 디드로와 달랑베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백과전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볼 때 어떤 책을 봤어? 성경책을 봤잖아. 그치? 성경책을. 그런데 이제는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해서 논리와 이성적으로 쓰여진 책인 백과전서를 보면서, 즉 백과사전을 보면서 지식을 키우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맨 위에 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사료를 좀 보자. 자, 나는 지구가 궤도를 따라 돈다는 히케타스의 생각을 실제로 접하게 되었다. 또 플루타코스의 책을 읽어보니 같은 의견을 가진 학자가 그 밖에도 몇 사람인가 더 있었다. 모든 것의 중앙에 놓인 권자에 태양이 당당하게 앉아있다. 태양은 왕자에 앉아 자신의 주위를 도는 자녀들인 행성들을 다스린다. 이 말인즉슨 태양이 돌고 있다는 얘기야, 태양은 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태양이 중심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그렇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잖아. 그치?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에 대한 사료야.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거. 무정부, 공포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에 의한 질서를 요구하게 되고, 개인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 내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지배자에게 어떤 권력? 무제한의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지? 바로 홉스지. 그렇지, 홉스의 사회계약설이야. 자, 인민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회계약문인데, 인간은 계약을 맺으면서 자연적 자유 대신에 정의와 도덕에 의거하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의 인민에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여야 되고, 주권은 공공의 복리를 지향하는 초개인적 의사인 일반의지의 작용이다. 즉 이것은 계속해서 일반의지, 전체 인민의 총치자, 전체 인민의 주권, 정의와 도덕에 의거하는 법적 자유, 즉 일반의지, 서로 간의 선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는 어떤 그런 자유 있잖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 이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에서 바로 루소에 대한 이야기지. 루소의 사회계약설. 자, 이렇게 해서 근대 사상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영국 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안녕.